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현입니다. 사주에 보면 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합은요,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또 육합이 있고 이렇게 합의 종류가 있잖아요. 이 합을 보고 우리가 이 변화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의 운세를 볼 때 우리가 합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운세를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려고 구상을 해봤어요. 이민년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간별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띠별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으시고 또 블로그나 이런 자료를 많이 올려놓으시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그 합이 일어나는 조건에 의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사주를 접목해 보셔서 내년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은요, 목적이 생산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잘 살피시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합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묶인다는 뜻이에요. 묶이면은 기존의 오행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묶여서 새로운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 오행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가, 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왜 안 좋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일단 내 사주에 비견 겁재가 있는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월 일시 중에서 일에 있는 일간하고 같은 거, 간목이면 똑같은 간목이 올 때 비견이고요, 음양이 다른 게 오면 겁재가 되는 거예요. 이 비견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 그 비견이 합을 했을 때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비견은요, 주체성이고 자기 주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제라든가 자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육친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동료가 되는 거고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가 비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견의 움직임은 그들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사주에 비견이 있다, 비견이 강하게 있다 하면 내가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은 동업을 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런 게 고스에 나오거든요. 내가 고집이 세니까 다른 사람하고 융화하고 내 의견을 어느 정도 수그리고 받아들여주는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을 내가 독자적으로 할 때는 비견겁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융합하기가 어렵다는 거, 나의 주관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재도 마찬가지지만 비견이 사주에 지나치게 많으면요, 탈재가 된다가 제일 우선으로 쳐요. 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를 하나 놓고 나하고 똑같은 것들이 모여서 싸운다, 그래서 탈재가 되거나 손재가 되거나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성질은 급한 편이고요, 부부애가 없고요, 또 이게 나쁜 걸로 됐을 때 그래요. 병사묘절이나 목욕에 이 비견이 같이 동조하고 있다면 형제 간에 우애가 없고요, 형제가 발전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런 12운성을 볼 때는 이 오행의 생극재화를 먼저 따지고 난 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점적으로 먼저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아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비견겁재가 합을 해서, 어떤 거하고 합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합을 해서 식상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운세를 볼 때도요, 사주에 비견겁재가 있다 이러시면 뭐하고 합을 하든지, 들어오는 뭐하고 합을 하든지 간에 합을 해서 이것이 식상으로 변했다, 식신상관으로 변했다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식상은 자식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 같은 존재의 형제를 만날 수 있다. 이건 운에서가 아니고 사주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두는 부모를 만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내 비견겁재가 무엇인가 하고 합을 해서 식상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제나 내가 언변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있고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 있다. 무엇인가를 만나서 운에 식신상관으로 변했을 때 그 운을 보는 상황은요, 내가 위법행위를 할 수가 있다. 친구나 동료나 어떤 존재로 인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위법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비견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하고 만나서
식신상관으로 변하는 해가 됐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됐다. 이러면 관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나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같은 비슷한 또래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식상이라는 것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치는 거예요. 친구의 꼬임에 의해서 나쁜 위법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식상이라는 것은요, 창조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에너지이긴 하지만 운에서 볼 때는 극관의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관을 극한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극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라든가 단체의 어떤 기운을 극한다. 등을 진다.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운에 의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운을 봤을 때 어떤 운을 만나서 내년에 식신상관이 되더라 이러면 내가 형제나 친구나 나하고 비슷한 동료의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관에 남편을 극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가 있고, 또 남자친구나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자유로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운세를 볼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이 비견겁재가 무엇인가를 만나서 재성으로 변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하고 있는 똑같은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 비견이 와서 비견겁재가 와서 무엇인가하고 합을 했어요. 그래서 운에서 혹은 내 사주에서 재성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재성이 변한 이 재성이 나한테 길신 역할을 하느냐 귀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무척 달라져요. 이 재성이 귀신 역할을 하면 안 좋은 거고요. 희신 역할을 하면 좋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변에서 만들어진 재성이 희신일 때는요, 내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로 인해서 재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나 동료나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소스를 줘서 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를 끌어내는 거니까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비견겁재로 인해서 합을 했는데 재성을 희신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요, 친구나 뭐 동료나 아니면 형제 자매의 소개나 도움으로 여자를 얻는 거예요. 돈도 얻는 거지만 여자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운에서 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아주 좋은 뭐 여자를 만났어요 라든가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사주에 지금 비견겁재가 있는데 뭔가 하고 합을 해서 운에서 재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재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러면 여자를 소개받거나 돈적으로 재물에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재성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재성이 나한테 흉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공모해서 작당해서 합의돼서 나의 재성을 만들게 했는데 나한테 나쁜 역할을 해요. 내 돈을 손해보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문제로 여자가 등 돌리고 나를 배신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겁재가 내 사주에 있는데 어떤 거하고 합을 해서 운이나 아니면 그 사주 원국에 재성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 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 12운성으로 이렇게 에너지 크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운세를 볼 때. 그래서 재성의 크기가 크다 작다는 판단이 돼요. 그런 경우가 말고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는 건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크기가 크다 작다가 판단되는 겁니다. 재성의 그 크기, 에너지 크기를 보는 거거든요. 길신으로 작용을 했는데 12운성에서 에너지 크기가 크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고 크게 생기는 거예요. 흉신으로 작용이 됐는데 12운성에서 굉장히 작고 미약한 절태양의 기운이다 이러면 아주 미미하게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니까 흉신 작용이 작은 겁니다. 뭐 그 절태양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이 되는 그 생극체와의 원리를 먼저 따지고 나서 12운성이나 아니면은 12신살이나 이런 걸 적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비견겁재가 와서 나한테 합을 했는데 관성으로 변했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신으로 작용을 하느냐 흉신으로 작용을 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관살도요, 한계가 있고 유기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관살이 아니에요. 이거 관성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명예가 나한테 따른다거나
조직에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됐는데 이 관성이 나한테 희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비견겁제의 도움으로 마찬가지로 남자를 소개받거나 남자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비견겁제, 내 친구와 동료와 어떤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견겁제가 뭔지는 상관없어요. 무언가 합을 해서 도출해내는 이 관살이 되는 거, 합이 돼서 이루어진 거, 합은 생산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운을 파악할 때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 이뤄진 비견과 합을 하는 무엇인가의 오행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운동도 그대로 하지만 이 새로 도출된 이 오행을 더 많이 해석을 해주고요. 또 운에 의해서 이렇게 이 합이 된 게 풀어질 때, 그게 합이 풀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합한 그 두 가지가 성향을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는 합을 해서 도출된 거는 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합을 한 그 당시 세운을 볼 때 많이 적용을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비견겁제가 합을 해서 관살이 됐을 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요, 뭐 형제의 도움으로,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관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했던 예를 들어보자면 친구의 도움으로 자식이 유학도 가고 많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자식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관이니까. 그래서 직장뿐 아니라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니까 자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견겁제가 합을 해서 도움을 줘서 어떻게 관이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더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관살이 합이 돼서 나왔는데 나쁜 역할을 해요. 귀신 역할을 한다 이러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제 공격하고 극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관살이 만들어졌는데 그 관살이 나를 흉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제 구설에 휘말리거나 모함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관살은요, 나한테 극하는 관제 구설로 해석도 하지만 이 골치 아픈 일이다, 신경 쓰이는 일이다, 이렇게 가볍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형제나 어떤 나하고 어깨를 비슷하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무언가 합을 해서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운세를 이렇게 풀어봤을 때, 물론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분들이 내년 운에서 뭔가를 만나서 관살이 나왔습니다. 그럼 관살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요, 내 친구나 형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비견겁재가 무엇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수는 그 명예고 체면이고 문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좋은 역할을 하면요, 친구나 형제나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나 형제 덕분으로 명예, 인수가 올라간다,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또 비견겁제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다, 자격증을 딴다, 어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유추가 돼요. 운에서 봤을 때는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문서를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으로 어떤 문서를 준다, 부동산을 취득한다, 뭐 증권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신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친구나 동료나 이 비견겁제들로 인해서 문서나 명예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을 놓고 내년의 운세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주에 비견겁제가 있다 이러면 내년의 운세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지장간에 있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뭐 지장간에 있는 것도 알겠고 드러난 것도 알겠고 합을 해서 무엇인가 든 것도 알겠는데 사주에 귀신 역할을 하는지 일신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